이번 시간은 고래 대외관계, 그리고 뭐 공민왕의 개혁, 신진사대부의 성장 이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대로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양이 좀 많더라도 읽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려는요, 외세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봐도 이렇게 많이 침입을 당한 나라가 없어요. 어떤 뭐 세력들이 고려를 침입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의 침입이죠. 거란은 이 나라입니다. 거란 같은 경우는 태조의 후녀 10조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란은 상종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과는 적을 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고려는 송나라랑 친했잖아요. 거란은 송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송나라를 계속 압박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고려가 송나라랑 친하니까 뒤에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요. 중국에 있는 송나라를 치러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정리하려고 온 겁니다. 점령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근데 이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침입 때 서희, 강동육주.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점령하기보다는 송나라를 압박하러 갈 때 뒤에 고려가 걸리적거리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박하러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가 그거를 캐치해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야, 이거 땅 좀 떼줘야 된다. 우리가 좀 이 정도로 무마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때 서희가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단판 짓고 오겠다 해서 강동육주를 오히려 얻어오게 되는 거죠. 거란 입장에선 강동육주 조금 주고 이제 중국 쪽의 대륙을 넘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서희 같은 강동육주가 어디냐면 49번 문제 있죠? 거기에 라 지역입니다. 라 지역. 2차 침입은 한번 읽어보세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개경이 한번 함락이 됩니다. 근데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을 해가지고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입인데 3차 침입.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 살수대첩? 아니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 결과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천리장성을 축조하고요. 그리고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은 이제 개경이 한번 함락됐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나성 축조했다. 요것이 이제 거란의 침입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진, 금이 침입합니다. 조선시대 되면 후금 나오죠? 그 청나라,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 이 여진의 침략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윤관이죠, 윤관. 윤관은 동부 구성을 축조했다. 이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진족에 많이 밀리잖아요. 군사력이. 그래서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걸 별무반이라고 해요. 별무반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기군은 말 그대로 기니까 기병이고요. 보는 보병이고, 항마군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승병입니다. 스님들로 구성된 군대예요. 스님들로 무슨 군대를 만드냐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승군이 많은 활약들을 한 뭐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는 또 불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항마군이라는 승병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진족의 침입은 또 이 여진족의 침입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저번에 얘기한 이자겸이라든지 김부식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금의 4대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성장을 했어요. 요 중에서 특히 김부식과 이런
요 금의 사대하자라는 거에 저항했던 사람 누가 있죠? 네, 묘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은 몽골이죠, 몽골. 몽골은 원나라입니다. 칠판이 작아서. 네, 이쪽으로, 여기 좁아서 싫은데 이쪽으로 와볼까요?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사신을 죽인 거를 이유로 쳐들어왔는데, 일단 최후. 저번 시간에 최후가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이 강화도가 역사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뭐 몽고에 항쟁했을 때, 청에 항쟁했을 때, 뭐 그리고 나중에 신미항요 뭐 이런 것들이 이 강화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최후가 몽골에 항쟁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했었다라는 사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몽골에 대항해서 저항했던 그런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향, 부곡, 소 이런 그 특수 행정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곡민들이 이 몽골에 대항을 했어요. 부곡민들이. 그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제 충주성 있고요. 그리고 처인성. 이것이 이제 부곡민들이 충주성과 처인성에서 저항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맨 앞에 뭐 귀조동 전투, 박서 뭐 이런 거 박서 요 정도 그냥 읽어보시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삼별초의 항쟁이 있죠. 삼별초는 처음에 강화에서 시작해서 진도 그리고 제주까지 항쟁을 이어나갑니다. 뭐 이 삼별초의 난 이렇게 있었다. 강화에서 진도에서 제주로 이동하면서 항쟁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몽골의 침입의 결과 이제 그 무신 정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문화유산 무엇이 있죠? 팔만 대장경이 이제 불심의 힘을 빌어서 몽고군을 물리치자라는 의미로 팔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좀 안타까운 건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됩니다. 네, 요 정도 이렇게 몽골의 침입까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몽골의 침입 이후에 몽골의 이제 원나라의 간섭기가 시작이 되죠. 그럼 원 간섭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간섭기. 이 원 간섭기에는요, 일단 영토를 소실해요. 영토 소실. 그래서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네, 그리고 여기 아니네. 동령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제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내정 간섭을 받죠. 내정 간섭. 일단 대표적으로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은 사위의 나라예요. 사위의 나라고, 이 부마국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뭐냐면 왕 이름 앞에 충 이런 게 붙죠. 뭐 충렬, 충선, 충희, 뭐 충해, 충렬, 충선 뭐 이런 식으로 충 무슨 왕이 났잖아요. 충은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마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마국이고 우리가 황제의 나라에서 왕의 나라로 강등이 된 거잖아요. 강등. 그러니까 그 체제에도 간섭을 받습니다. 이성육부제가 있었고요. 이성육부제가 있었잖아요. 요게 뭘로 바뀌냐면요, 첨의부사사로 바뀝니다. 야, 이성육부제, 성이랑
성이랑 부라는 거를 쓰려면 너희가 황제 나라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걸로 낮춰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추원, 중추원 뭐 하는 곳인지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중추원이 밀직사라는 곳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도병마사, 도병마사 누가 설치한, 네, 도병마사 요거 아니, 누가 설치한 게 아니라 제추회의에서 그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예 그리고 고려를 통치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을 해요. 감찰관은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다루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을 뭐 낮춰 부를 때 장사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게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무슨 치 하잖아요. 이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정동 행성 이문소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정동행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몽골이 이 정복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까지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 일본 침략이 실패한단 말이죠. 뭐 가미카제 뭐 이런 걸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가미카제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이제 자폭부대인데, 그 신풍이라는 뜻입니다. 신풍, 카미카제, 신풍. 그러니까 그 바람 때문에 몽골군이 건너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건 나중에, 이거는 그냥 제쳐두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치기 위해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요거를 일본 침략이 이제 좌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동행성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만호부라는 거, 만호부라는 걸 설치한다라는 거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호부 먼저 거기 써있죠. 우원 간섭기에 원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군사 조직이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이런 거 있었다. 특산물 뭐 이렇게 수탈해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응방, 매, 이제 매 사냥을 할 때 매를 사용하는데, 매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공려, 이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 원의 내정 간섭 기간 동안에 특징이 있다면, 권문 세족이 성장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시기에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당한 방법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 일본 쪽에 붙어서 이렇게 권력들을 따오는 그런 치사한 사람들이 있죠. 권문세족은요, 그거보단 좀 덜하겠지만, 이 시기에 원나라와 친밀해진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건데요. 예전부터 이제 문벌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신집권기에 권력을 얻었던 그런 무인 집안들도 요 권문세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원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집안들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권문세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또 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일단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를 장악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무인 집권 시기에, 무신 정권 시기에, 그 시기에 최후가 설치한 거 뭐 있었죠? 정방이라는 거 있었죠? 정방을 이제 없애지 않고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음서, 정방장악, 그리고 음서를 이용해서 계속 자기들 그 권력을 이어나갔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소유를 합니다. 대농장. 그러니까 우리가 음서나 공음전을 통해서
이 계속 세습을 해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농장을 계속 이어 나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세족이 원간섭기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검은세족이 성장을 하고 원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민왕은 공자잖아요. 충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충자가 이제 원에서부터 벗어나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겠죠. 공민왕입니다. 이 시기에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신진사대부겠죠.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세력인 거예요. 새로운 세력. 권문세족들이 이렇게 나라의 권력과 경제력을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공민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썩은 물들을 빼낼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막 큰 힘을 잡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신진사대부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볼까요? 권문세족과 친원세력의 횡포, 그리고 14세기 후반에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 여기 써있죠. 그 반원자주정책, 기철일파를 숙청했다. 기철.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기왕후라는 드라마 나왔죠. 거기선 기왕후가 되게 멋있는 여자로 나왔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양쪽 나라에서 나쁜 놈이 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선 엄청 나쁜 놈이지만 일본에서는 와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기왕후는 중국에서도 나쁜 놈이고 나쁜 여자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여자입니다. 하여간 이 사람의 오빠가 이 기철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오빠가 기철입니다. 근데 이 기철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철 세력을 숙청했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서를 있죠? 정동행성 이문서를 이때 폐지하게 되죠.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했고, 그리고 쌍성충관부 되찾았고, 그리고 탐라충관부 동령부 이것도 되찾았겠죠. 그러니까 쌍성충관부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아예 뺏어와요. 무력으로 아예 뺏어옵니다. 그거 쌍성충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관제를 복구했다. 그리고 몽골풍 금지, 변발이라든지 몽골식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지시킨 거죠. 이 몽골풍과 반대되는 말로요. 이제 고려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려양. 이건 이제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의 이제 양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류와 비슷한 거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몽골풍을 금지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이라는 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민왕 때 정방을 폐지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했다.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려면 과거제 정비해야겠죠. 과거제 정비. 네, 과거제 정비했다. 그리고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종 때 노비안검법과 비교할 만한 것, 전민병정도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전민병정도감. 이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사람은 신돈입니다. 신돈. 옛날에 신돈도 드라마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신돈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전민병정도감을 설치를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백성에게 부당하게 뺏긴 이런 대농장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당하게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의 부당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관청이었다라는 게 전민병정도감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신진사대부들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진사대부들은요, 뭐 지방 향미 출신이라던가, 뭐 근데 관직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등장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진사대부는요, 과거를 통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수용을 합니다. 조선이 이제 유학의 나라잖아요. 유교의 나라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성리학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라든지 문세족이나 세족, 불교를 비판을 합니다. 왜냐면 이 권문세족과 불교는 부패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뭐 의천이라든지 뭐 진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개혁과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이 시기는 권문세족과 불교는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세력들을 비판했죠. 그래서 각종 개혁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고려를 이제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온건파와 강경파로 갈리는데요. 온건파는 고려 안에서 개혁하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있습니다. 강경파는요, 야, 썩은 거를 도려내기엔 너무 다 썩었다. 그냥 갈아엎자, 새로 세우자. 그래서 이 강경파의 대표적인 주자는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여하튼 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등장한 세력이 있어요. 함께 등장한 세력, 신은 무인 세력입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은요, 외라든지 뭐 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변방에서 지켜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성계가 있는 겁니다. 이성계. 그러니까 이런 무인 세력들과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합쳐져서 여기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흥 네. 그러면 이제 고려의 멸망 과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민왕의 개혁이 좌절되었다. 권문세족의 반발, 그리고 사회모순의 심화. 권문세족의 반발 있었다 그랬죠. 신진사대부가 처음부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민왕 때는 그 밑바탕을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 홍건적, 왜구의 침입, 격퇴. 이 홍건적은요, 원나라에 대항한 이 한족 세력이에요. 근데 이 홍건적이 고려로도 침입을 하는데, 여하튼 이 홍건적이나 왜구, 그리고 북방 민족들을 막아내면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최영 같은 경우는 이 신진사대부와 결탁한 신흥 무인 세력은 아니고요. 좀 더 온건파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고려는 천령이 설치를 통보했고, 명나라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왕과 최영은 안 된다. 우리 무슨 소리냐. 우린 원나라 편이다 하고 명나라를 요동을 정벌해라 라는 명을 이성계에게 내리게 되죠. 근데 이성계가 반대했습니다만 결국 강행이 되고, 이성계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날씨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병력 차이도 그렇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권력을 장악을 했죠. 여기서 과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성계와 급진사대부 세력이 합쳐져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과전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이제 조선 넘어가면서 뭐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고려가 외세와 저항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요거 교재 읽어보면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나가면서도 핵심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다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뭐 교과서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